비빔밥에 나물 무침에 한 바퀴 휘 둘러 넣으면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으로 퍼질 정도로 진한 참기름.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참깨를 볶아서 나오는 이 고소한 맛이 가끔은 신기합니다. 흙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소한 맛을 뽑아 올렸을까요? 같은 곳에 뿌리를 둬도 참깨는 참깨대로, 무는 무대로, 고추는 고추대로 자신만의 색과 맛을 유지하는 것. 이게 문득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살아온 뿌리를 잊지 않고 저마다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맛깔나고 향긋하게 살고 있을까요? 살다 보면 뿌리채 흔들릴 일도 종종 있지만 그럴 때 우리를 잡아주는 것, 신앙도 있고요. 때론 한 권의 책에서 삶을 다잡기도 할 텐데요. 자, 오늘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의 책장. 네, 7월에 신부의 책장 문을 열겠습니다. 군종교구 홍보국장이신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네. 7월도 16일입니다. 중순이 넘었습니다. 반년이 지났네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는지. 근데 이렇게 정신없는 때 그래도 쉼은 필요하니 휴가를 가는 분도 있고요. 군장병도 아마 그런 휴가를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신부님도 궁금하고 우리 군종교구 식구들은 이때 이 더위를 어떤 힘으로 이겨내고 있나요? 다들 휴가들을 아무래도 가시려고 계획들이 좀 짜시더라고요. 예. 특히나 또 제가 있던 부대는 전반기 훈련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가족분들 특히 있으신 분들께서는 휴가 계획 짜셔서 다 이렇게 가시려고 하시는 모습들 많이 보게 되고요. 예. 저희 군정배 친구도 여름휴가 가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또 신부님이 시원하게 잘 보내주셨군요. 제가 보내나요? 갈 사람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로 들으면서 이 책 한 권으로 좀 휴가 가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예, 오늘도 이 군종교구 안에 있는 진중문고를 열어 책을 한 권 빼고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부의 책장,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우리 군종의 시간 가족들 책 추천도 또 이 책에 어울리는 노래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의 책 어떤 책입니까, 신부님? 네, 오늘 가져온 책은요.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이란 책입니다. 문송한 제가 오로지 제목만 보고 이 진중문고 책꽂이에서 이렇게 뽑아서 읽어봤는데요. 일단 문송하다는 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네, 예. 과학과 제가 멀기 때문에. 예. 이 추천사의 한 부분이 조금 인상 깊어가지고 조금 인용해보고 싶은데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학만을 이야기한다기보단 그 안에서 통찰할 수 있는 인간사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 자신조차도 어렵다고 말하는 이 과학으로 훨씬 더 복잡한 세상을 좀 풀어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학 논문 읽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과학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사는 일상과 또 사회 안에서 적용을 해서 함께 읽어내는 그런 책입니다. 작가 소개가 무척 흥미롭더라고요, 신부님. 네. 저도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처음 알았었는데 전에 서울시립과학관 관장님이셨더라고요. 이 생화학과에 이제 재수를 한 다음에 들어가셨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가셨던 게 생화학과라고 해가지고 그 화자가 꽃화자라고 해서 꽃을 연구하는 과인 줄 알았는데 화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생물과 관련된 화학작용을 연구하는 과였다고 이제 그때 아셨다고. 그래서 전공 과목이 또 재밌어서 이때부터 과학자가 이제 꿈꾸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정모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저도 이 친구 중에 화학공학을 전공한 친구도 있고 또 제 동생도 생명공학 전공을 해서 화학공학과 생명공학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압니다. 그 안에 있는 용어 보니까 한국어인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화학과 공학이 이미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국립과천과학관의 관장님으로 계시는 만큼 사실 지극히 과학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과학이 어렵다는 제목부터 흥미롭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도 과천과학관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을 말하고 있지만 이 과학을 근거로 해서 그게 삶의 태도와 방식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챕터들의 제목만 봐도 삶의 균형, 같이 좀 삽시다.
조금 더 나은 미래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과학책이 아니네요, 그럼. 결국엔 인간사를 다루는 거죠. 그렇네요. 예. 우리의 일상을 과학적인 어떤 태도, 그런 눈으로 들여다보는 책이 아닐까 싶어지는데 첫 번째로 만나볼 텍스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1장의 삶의 균형이란 챕터에서 나오는 것 중에요. 흐드러지게라는 소제목의 글인데요. 흐드러지게. 네. 작은 꽃들이 모여서 이 큰 무리를 지어 최선을 다해 살아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교훈을 이 꽃에 비유한 내용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이란 책입니다. 이정모 작가의 책이라고. 오늘은 작가로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 책인데 첫 번째 얘기 만나보시죠.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고등학교 시절 손에서 놓지 못했던 삼중당 문고의 세 번째 책인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마치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아 더 읽지 못하고 한참이나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난다.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문장이고 여태껏 기억하고 있는 문장이다. 그땐 물론 지금까지도 메밀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저 풍경을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다. 이때 내가 생각한 형용사는 흐드러지다였다. 어디서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평소에 쓰지도 않는 말을 어떻게 떠올렸는진 모른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읽은 송기숙의 녹두장군에 들판에는 보리가 무럭이 자라고 산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걸로 보아 얼추 비슷하게 뜻을 짐작한 것 같다. 흐드러지다라는 말은 탐스럽게 한창 성하다라는 뜻이다. 자연 발생적으로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훌륭한 형용사다. 그런데 흐드러지다라는 표현의 대상은 항상 작은 꽃이다. 봄에 일찍 피는 꽃을 보자. 벚꽃, 매화, 개나리, 산수유, 진달래, 철쭉 같은 꽃은 모두 자잘하다. 이들은 왜 이리도 일찍 서둘러서 심지어 철쭉을 제외하면 이파리도 나기도 전에 흐드러지게 피는 것일까? 모든 생명의 최고 사명이자 이유는 번식이다. 후손에게 자신의 유전자를 남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정을 해야 하고 수정을 하려면 곤충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곤충이 자선사업가는 아니라서 그 대가로 꿀을 취한다. 그런데 자잘한 꽃들은 곤충에게 제공할 꿀이 적다. 그러다 보니 일찍 서두르지 않으면 큰 꽃과 경쟁하기 어렵다. 내가 벌이라고 해도 크고 화려한 꽃으로 날아가지 작은 꽃에서 수고하고 싶진 않을 것이다. 서둘러 꽃을 피려다 보니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공급하는 이파리를 틔울 틈도 없다.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이다. 자잘한 꽃들은 큰 꽃보다 먼저 펴야 하고 큰 꽃은 자잘한 꽃에게 순서를 양보한다. 또 다른 전략은 무리를 지어서 흐드러지게 피는 것이다. 이유는 한 가지. 겨울 내내 굶주렸던 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다. 작은 꽃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무더기로 펴서 나무 하나가 통째로 꽃으로 보이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잘한 꽃들이 각자 도생하겠다고 나서면 죽을 힘을 다해서 꽃을 피워봤자 별 무소득인 것은 자명하다. 꽃들도 안다. 자잘한 꽃들은 당연히 뭉쳐서 흐드러지게 피어야 하며 큰 꽃들은 홀로 피어야 한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힘은 작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길은 벚꽃처럼 서둘러 흐드러지게 피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흐드러질 때다.
네,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의 첫 번째 챕터 같이 만났습니다. 흐드러지다라는 그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느낌이고 여름날이긴 한데 그래서 준비한 노래 에피톤 프로젝트의 연주곡이었습니다. 봄날 벚꽃 그리고 너 함께 들었습니다. 자, 신부의 책장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을 함께 넘겨보고 있는데요. 흐드러지다라는 그 말 꽃이 한창 피어나는 걸 넘어서 탐스럽게 한창 성하다라는 표현도 있다고 했고요. 이게 참 새삼 놀랍습니다. 표현이. 네. 사실 제가 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도 있긴 한데 예. 이 작가분의 통찰력이 좀 놀랐었어요. 이 벚꽃을 볼 때 그냥 예쁘다, 아름답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예. 흐드러지다의 이 개념 안에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 또 이 작가님께서 이 텍스트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벚꽃의 그 연대성 그런 것도 떠올리게 되고요. 예. 약하니까 함께 목소리를 내게 힘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약한 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모이면 힘이 되는 거. 예전에 촛불이 그랬죠.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이 군종의 시간 가족들을 만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수직적인 조직, 또 군부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여느 회사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라면 이 마음을 모아서 뭔가 행동을 하기 전까지 조심스러운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뭐 군대도 그렇고 많은 조직 문화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홀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진짜 어렵죠. 그리고 어려운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예. 뭐 군대도 그랬다 보니까 그럴 때 보통 뭐 저를 포함한 신부님들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성직자분들이나 아니면 상담가님들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내 목소리를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 목소리를 좀 함께 내줄 사람이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안에서는 노동조합이라는 그렇죠. 그런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뭐 노동조합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연대를 필요하는 그런 시민 조직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뭐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교를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연대성의 원리를 우리가 천주교 신자답게 좀 이해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혼자서는 흐드러질 수가 없겠죠. 다 함께 할 때야 비로소 아름답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깨달음도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낭독해 주신 부분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우리가 흐드러질 때다라는 말이 참 와닿았는데 너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흐드러질 때라는 거. 예, 뭐 나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주변에 결국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흐드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연대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 몫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책 한 권으로 또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부님과 저 그리고 작가님도 계시고요. 우리 프로그램을 듣는 군종의 시간 가족들 다 모여 있으니까 이 선한 마음을 모아서 또 은총 가득한 주의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의 두 번째 내용 만나봐야겠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4장에 같이 좀 삽시다라는 소개, 제목에 이렇게 있는 내용인데요. 제목은 자연사를 원하시나요? 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예, 자연사라고 하면은 보통은 병으로 죽는 것보단 어떤 흔들 의자에 잠들듯이 돌아가시는 뭐 그런 이미지들.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연사를 원하시나요? 듣겠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박혀있는 내 명함을 받고서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다. 자연사가 뭐예요? 자연사의 사는 죽을 사가 아니라 사기 사를 쓰지만 나는 장난기가 발동하면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사고사나 병사가 아니라 자연사한 생물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 농담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많은 분들이 농담을 재치 있게 받아주신다. 자연사 좋네요. 저도 자연사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정색을 한다. 정말로 자연사 하고 싶으세요? 동물의 세계에서 자연사는 잡아먹히는 것 아니면 굶어 죽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은 평화롭고 온화하다. 푸른 초원과 꽃, 사슴과 폭포수, 이슬을 먹고 있는 달팽이,
그린벨트, 유기농 식품 같은 것이다. 과연 그럴까? 자연은 잔혹하다. 멀리서 본 풍경은 아름답지만 들여다보면 냉혹이 지배하는 곳이다. 실제 자연의 모습을 몇 장면 소개하겠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층에는 박물관이 자랑하는 한국의 상어 코너가 있다.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상어는 흰배 환도 상어다. 전체 길이의 절반이나 되는 날렵하게 뻗어나간 꼬리가 아주 멋지다. 관람객이 상어의 매력에 푹 빠져들 무렵 진실을 알려준다. 흰배 환도 상어는 알이 아니라 어미의 배에서 태어난다. 알 대신 자궁에 있는 알 주머니에서 새끼가 자라는 것이다. 배아들은 자라면서 어미 뱃속에 있는 달걀 노른자 같은 난황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자원은 부족하다. 가장 먼저 자란 첫째 새끼 상어는 어미 뱃속에서 다른 알 주머니를 먹는다. 그것도 모자라면 나중에 태어난 동생들을 먹는다. 결국 태어나는 새끼는 두어 마리에 불과하다. 파충류는 죽을 때까지 자란다. 따라서 악어의 크기에서 우리는 악어의 나이와 집단 내 서열을 알 수 있다. 악어 집단에서 서열 1위와 2위의 몸집 차이는 상당하다. 그렇다고 해서 서열 1위 악어의 사냥 기술이 뛰어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악어들은 물속에 들어가 숨을 꾹 참고서 영양 같은 먹잇감이 접근하길 지루하게 기다린다. 목마른 영양이 다가와 물을 먹는 순간 악어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달려든다. 하지만 실패의 연속이다. 악어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영양 역시 온 힘을 다해 도망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다 소모한 악어는 이제 한참을 쉬어야 한다. 악어는 아주 가끔 먹잇감을 무는데 성공한다.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몸을 프로펠러처럼 돌리면서 먹잇감을 익사시키고 이제 뜯어먹을라 치면 햇볕을 받으며 휴식을 취하던 서열 1위 악어가 다가와 먹잇감을 빼앗아간다. 배신이다. 낮은 서열의 악어들은 반항하지 못한다. 덩치의 차이가 워낙 큰데다가 사냥하느라 이미 에너지를 다 소진했기 때문이다. 결국 서열 1위 악어는 점점 더 커지고 서열이 낮은 악어들은 항상 배고프다. 동물의 왕국에서는 오직 서열 1위만이 행복하다. 서열 1위도 언젠간 처참하게 자연사하고 서열 2위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그 역사는 끝없이 반복된다. 인간 사회가 동물의 왕국과 다른 것은 서로 존중하고 공정한 규칙 안에서 경쟁하고 협력하기 때문이다. 동물의 왕국이 재미있다고 인간 사회마저 동물의 왕국처럼 만들면 안 된다. 자연을 반면교사로 삼고 인간 사회를 더욱 명랑한 곳으로 만들려고 고민하기 위해 필요한 곳이 바로 자연사 박물관이다. 자연사를 원하시나요? 이 부분 제가 읽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장님이 직접 자연사 박물관을 소개한 마지막 내용이라 네네. 정말 인상이 깊은데 자연사 박물관이 자연에 관한 역사 박물관을 넘어서 또 자연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잘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곳이라는 거 굉장히 색다릅니다. 맞아요. 예. 진짜 아까도 그랬고 지금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도 그랬지만은 이 통찰력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예. 또 결국에는 이 통찰력 안에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기서 말하는 동물의 왕국에 가까운가 아니면 온전한 인간 사회에 가까울까 이거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 제가 병사 생활 시절 때 그 개콘 프로그램 중에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 개그맨 박성광 씨, 개그우먼 허한나 씨가 나왔던 코너였는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거 했던 아주 옛날 유행어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때가 제 기억이 맞으면 09년도, 2010년도 한 요때쯤인데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지금의 세상은 어떤가? 이제 만약 온전한 인간사에 가깝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럼 우린 지금 이 2023년도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네. 그러니까 앞선 얘기랑도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벚꽃이 흐드러지듯이 결국은 1등만 기억할 게 아니라 다른 꽃들도 기억하고 그 연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자연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신부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노력들이 있겠지만 우리 그중에서 우리 사회교리의 원리 중 하나인 이 공동선의 원리를 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동선의 원리요? 네. 간추린 사회교리 164항하고 165항에 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조금 제가 나누고 싶은데,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구성원이든 개인이든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를 가리킨다. 언제나 모든 차원에서 인간에게 봉사하기를 바라고 또 이를 지향하는 사회는 공동선, 곧 모든 인간과 전 인간의 선을 그 으뜸 목표로 삼는 사회다.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완성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다른 인간과 더불어 다른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 이 공동선의 원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할 것이고 그 구체한 모습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이 원리를 읽는다면 또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동물의 왕국으로 이 사회를 점점 기울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 속의 내용처럼요. 동물의 왕국이 재밌다고 인간 사회를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과학은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이 책을 쓴 분의 시각에 저도 고개를 같이 끄덕이게 되고요. 이 무엇보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아름다워질 수도 없다는 게 자연 안에 살아가는 또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책을 읽으며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책이었습니다.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 책 마무리하면서 신부님 추천곡 어떤 곡일까요? 네, 오늘은 최근에 이렇게 종영되었던 팬텀싱어 4의 노래곡 중에 하나인데요. 이승민 씨, 이규영 씨, 서영택 씨, 김수인 씨가 부른 나 하나 꽃 피어라는 곡, 이렇게 추천곡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요? 네. 예. 조금 읽어드리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내가 꽃을 피우고 너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 세상 풀밭이 꽃밭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가사가 진짜 전 많이 와닿았는데요. 오늘의 책이 우리가 사회교리적으로 좀 고민해 볼 만한 주제들을 많이 던져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나 하나, 너 하나의 노력이 함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나 하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분명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노래 그리고 오늘의 책 한번 종이책으로 또 읽어보시면서 변화를 향해 움직이시는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신부의 책장 7월의 책이었습니다.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 책 덮으면서 우리 박재우 신부님이 추천하신 곡 이승민, 임규형, 서영택, 김수인이 함께 부른 나 하나 꽃 피어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